굉장히 평범한 풍경이죠. 평범한 풍경인데 앞에 얘가 등장하면서 그렇죠? 평범함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사진 중에서도 이런 게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포커스, 아웃포커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촬영을 할 때 그냥 편하게 할 때는 오토에다 놓고 찍을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오토에 놓고 찍게 되면 요즘 카메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가 알아가지고 똘똘하고 멋진 사진을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오토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그 부분이 다큐멘터리 사진에서는 유용합니다. 왜? 다큐멘터리 사진에서는 사실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재현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제일 중요한 목표잖아요. 근데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비슷하게 그대로 사진으로 재현한다. 이게 예술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담는 게 아니라 발견해서 나만 발견해서 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내가 재해석해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고 평범한 것을 내가 생명을 부여해서 재탄생시키는 거. 재탄생. 다시 탄생시키는 게 그게 바로 예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힘없는 애들, 우리가 어떤 촬영지를 가게 되면요, 힘 있는 대상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별한 형태, 특별한 색, 눈을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의 눈들을 다 끌어당기죠. 현혹시키죠. 그럼 걔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장소에 같이 촬영 나간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예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힘없는 대상을 힘이 있게 만드는 방법.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를 내가 선택을 해서 걔한테 힘을 실어주는 방법. 그래서 걔가 아무것도 아닌 조연, 엑스트라, 행인 1에서 작가의 선택에 의해서 작가가 부여한 임무에 의해서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되는 힘을 얻어서 화면을 리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풍경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풍경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촬영을 할 때 피사계 심도라고 해서 어디에 한 거리에다가 카메라 렌즈 앞에 있는 한 거리의 렌즈를 거리의 다이얼을 맞추게 되면은 그 맞춘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반으로 영역이 형성이 되죠. 초점 맞는 범위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피사계 심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영역파, 특히 카메라 렌즈와 피사계 심도, 초점이 맞는 그 중간 영역에 있는 아웃포커스 영역,
그것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예요. 아웃포커스가 돼서 모호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얘가 초점이 맞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알 거예요. 아, 이게 어디 그 공원 같은데, 외국의 공원 같은데, 이거 얘는 난간이나 조형물 같은 그런 것일 텐데, 초점이 아웃포커스가 되면서 어때요? 모호해집니다. 모호해. 이게 뭐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요. 예술에 있어서 모호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장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초점이 맞아서 이 상황을, 이 공간을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외국의 어떤 뭐, 아니면 우리나라든, 그리고 이거는 그 어떤 난간, 조형물이구나. 보는 순간에 바로 알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아웃포커스가 되면서 얘의 존재가 이거 뭐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색감, 아까 말씀하셨는데 색 볼까요? 이 그린색이에요. 이게 약간 붉은색, 마젠타 가려, 예, 보색입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얘하고 돋보이는 거리감이 있죠. 그렇죠? 좀 서로 대조가 됩니다.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선인장이 있고 뒤에 구름이 있습니다. 앞에 선인장, 얘가 초점이 맞았으면 어땠을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아, 선인장과 구름을 찍었구나. 근데 여기서는 약간 아웃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선인장임을 우리가 알기는 해요. 느끼긴 해도 역시 약간 모호해집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이 작가는 랄프 깁슨이라는 작가예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것 중에서 랄프 깁슨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 랄프 깁슨 그 유튜브를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마이클 케냐도 그렇고 랄프 깁슨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작가는 랄프 깁슨한테 대부분이 빛을 지고 있어요. 그 빛이라는 것은 랄프 깁슨 선배 작가, 현대 사진에 아주 그 70년대를 풍미했던 작가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자, 여기 식물이 있어요. 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기타 같죠, 그렇죠? 기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에 아웃포커스 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토에 놓고 찍었으면은 얘도 초점이 맞을 겁니다. 오토는 기본적으로 초점이 다 맞게, 쨍하게 맞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토에 놓지 말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리개 우선식, 제일 이상적인 것은 매뉴얼에 놓고 셔터 타임과 조리개를 내가 컨트롤을 해서 내가 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오토에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매뉴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 조리개 우선식 AV 모드로 놓고 조리개는 하나 5.6 정도 이렇게 놓고 찍으시게 되면은 이러한 아웃포커스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랄프 깁슨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음악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제법 많아요. 특히 뭐 기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왜냐면은 랄프 깁슨이 사진가이기도 하지만 뮤지시안이에요. 음악가예요. 기타, 재즈 기타를 칩니다. 그래서 랄프 깁슨이 한국에서 전시회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5년 전후, 15년에서 20년 그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 그때 랄프 깁슨이 한국에서 전시가 처음으로 했었을 때요. 인사동에 보면은 선화랑이라고
지금은 아마 다른 데로 옮긴 것 같은데 굉장히 미술적으로 유명한 화랑입니다. 그 선화랑 주인이 미술협회 회장도 했던 분이에요. 거기서 그 당시 15년, 20년 전에는 사진이 막 뜰 때요. 사진이 미술 쪽에서 영입이 되면서 사진도 작품이 된다. 팔고 산다. 장식이 된다. 그러면서 미술 쪽에 어떤 그 이름을 갖고 있던 갤러리 선에서 랄프 깁슨을 유치해가지고 전시를 한 거죠. 제가 오프닝에 갔는데 랄프 깁슨이 왔더라고요. 근데 오프닝 전에 그 구석에 앉아서 기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랄프 깁슨을 원래 작품을 좋아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서 아는 거죠. 그렇죠? 정보를 아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오프닝까지 그 기타를 치는 거 보고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부분은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식물을 아웃포커스 시켰습니다. 그리고 빛의 조건을 보세요. 뒤에 있는 식물은 이파리는 어때요? 빛이 쪼입니다. 이 앞에 있는 애는 어때요? 섀도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가의 센스예요. 이 섀도우에 있는 이파리가 아웃포커스도 됐지만 얘가 그늘이 졌기 때문에 얘하고 획일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뻔한 사진, 평범한 사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조건 잘 보시면은 이 사진이 평범한 것 같아도 살짝 평범하지 않은 이유를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카트. 자, 재밌는 사진이 나왔어요. 자, 요거는 제가 오늘 아웃포커스가 주제니까, 그쵸? 얘를 아웃포커스 시켰습니다. 근데 아웃포커스도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완전 추상의 범주에 들어가서 뭔지 모르게 될 정도로 뭉개진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살짝 초점은 나갔지만 뭔가 우리가 이 대상이 뭐구나 하는 짐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웃포커스가 있죠. 그렇죠? 지금은 약간 이게 열대에서 자라나는 나무다.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나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 사진에서의 핵심은 얘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뭘까요? 얘하고 같은 종? 다른 나무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처음 보는 순간에 얘가 뭐지? 나무는 나무 같은데? 아니 나무 아니면 다른 건가? 조각품인가? 애매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호해요. 그렇죠? 모호하다는 얘기는 예술사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우리는 시각적으로 무엇을 봤을 때 눈에서 그 이미지를 캐치를 해서 뇌에 보냅니다. 그럼 우리 뇌는 기존에 예전에 축적되어 있던 기억의 창고에서 새로 들어온 이미지를 갖다 찾기 시작해요. 분리를 하기 시작해요. 얘가 나무야, 조형물이야, 조각이야, 뭐야 막 찾기 시작해요. 근데 보이는 그대로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 금세 찾아나겠죠. 이거 나무야, 소나무야, 열대나무야, 뭐야, 이거 나무가 아니라 조각이야. 쉽게 찾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뇌는 쉽니다. 더 이상의 궁금한 게 없어요. 우리의 뇌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모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로 들어온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가 기존의 기억의 저장 창고에서 찾지 못하는 낯설고 이상한 게 들어온 거야. 그럼 걔는 어떻게 해요? 막 헤매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확인시켜주지 않는다? 분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줘서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알려준다. 그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사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이거 한참 보고 얘의 정체를 90%, 100%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제가 한참을 들여다보고 얘의 정체를 파악했어요. 왜? 얘가 그렇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요소가 얘를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얘가 섀도우에 들어가 있죠. 블랙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근데 여기 뾰족뾰족 나온 거 보이시죠? 얘를 통해서 얘하고 비교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같은 종인데 얘는 앞에 있으니까 마운트 렌즈로 찍었으니까 크게 확대가 돼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 모호해졌던 것은 블랙으로 묻었기 때문에 모호해졌다.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얘 확연하게 보는 순간에 바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카메라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이미지를 봐요. 근데 우리 육안과 비슷하게 만드는 게 우리 사람 눈과 비슷하게 설계된 게 카메라 렌즈인데 카메라 렌즈와 사람 눈과는 다릅니다. 정확하게 렌즈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그 기억의 어떤 그 소재와 카메라의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필름이고 디지털 같으면은 이미지 센서겠죠. 그 센서가 기억하는 게 담아두는 게 사람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눈이 굉장히 관용도가 넓어요. 그래서 아주 밝은 곳서부터 아주 어두운 곳까지 한눈에 읽을 수가 있어요.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메라 센서는 디지털 센서는 밝은 곳에다 노출을 맞춰주게 되면 여기는 블랙으로 완전히 블랙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 노출을 맞춰서 찍게 되면 얘는 하얗게 날려가지고 형태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내가 눈으로 보고 찍지만 카메라 센서는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촬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그냥 평범한 풍경인데 이 앞에다가 얘를 갖다가 배치시켜서 아웃포커스 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초점력에 맞췄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그냥 평범한 그 와이셔츠 좀 지저분한 와이셔츠입니다. 때가 묻은 그런 모습인데 역시 앞부분을 전방을 갖다가 아웃포커스 시켜서 평범함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함을 또 하나 떨치는 요소가 있는데 그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 이쪽에서 굉장히 낮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데서 이 옷을 비치는 게 아니라 아주 낮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그 옷의 약간의 높이에도 섀도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섬세한 그 라이프 깁슨의 작품의 특징은 아주 단순하다는 데 있죠. 어떤 사회 일상의 생활의 패턴 안에서 어떤 특별한 요소가 없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도 특별한 눈길을 끄는 요소는 아닌데 그 틈에서 있는 그런 사진적인 요소를 갖다가 단순하게 아주 센시티브하게 감각적으로 잘 잡아내는 게 라이프 깁슨 사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본 게 다 라이프 깁슨 거예요? 네, 다 라이프 깁슨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찻집에서 지금 차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도 뭐 평범한 사람이고 이 찻집도 뭐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앞에 이 화분의 그림자, 그쵸? 그림자를 갖다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화분의 잎이 아웃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도적으로 이파리의 아웃포커스 또 이런 그림자를 갖다가 요 부분을 갖다 오브레 시킴으로 해서 역시 평범한 찻집에서의 실내 모습을 갖다 조금은 특별하게 요
이런 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봐두신다면 나중에 사진을 하실 때 좀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자세하게 보면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지금 아웃포커스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초점은 뒤에 맞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물과 건물, 허름한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입니다. 거기에 이 식물의 어떤 그 줄기죠? 아마 죽은 그런 담쟁이 같은 그런 애예요.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뒷부분이죠. 뒷부분. 이 뒷부분이 이쪽에 그 벽의 농도와 색이 여기에 있다면 어떻겠어요? 재미가 훨씬 없겠죠? 얘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겠죠? 얘는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못 갖고 있어요. 특별한 형태도 아니고 색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뒤에 저 아웃포커스 된 힌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진을 조금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인공은 얘인데 얘를 받쳐주는 뒤에 힌트 아웃포커스 된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요소가 얘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섀도우죠. 섀도우. 여기도 살짝 섀도우가 있습니다만 하단에 아주 무거운 섀도우가 있음으로써 조금 아래를 안정적으로 눌러주고 있죠. 네, 넘어갑니다. 자, 제가 아까 랄프 깁슨이 그 음악을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타, 뭐 현악기, 바이올린 이런 것을 갖다가 작품으로 좀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이걸 아웃포커스 시켰습니다. 이 선만 갖고 작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랄프 깁슨이 역시 이 화면에 끌어들인 요소는 섀도우입니다. 섀도우예요. 빛이 이쪽에 쪼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이 이 섀도우에서 드러나게. 요 물병 같이 생긴 요 물병, 요거 굉장히 평범한 물병이에요. 근데 아웃포커스 되면서 어떠한 현상이 생기나요? 뒤에 의자를 갖다가 빨간 의자를 갖다가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거 확대가 될까요? 네. 재밌죠? 재밌어요. 요 물병이 여기 없었다면은 이 의자, 이 공간에 이 빨간 의자만 갖고는 작품이 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주 평범하게 생긴 이 물병이 앞에 아웃포커스 상태로 놓이면서 이 뒷부분의 의자를 약간의 왜곡시키죠. 그러면서 굉장히 묘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좋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점이 어디 맞는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오선지 앞부분에 초점이 맞아 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초점이 맞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유리 어항도 여기하고 여기 맞아 있어요. 근데 아웃포커스 된 데는 어딘가요? 저 뒤에 벽지, 그 장미 벽지. 요거 존재를 아시겠어요? 랄프 깁슨의 숨은 비밀을, 이 사진의 숨은 비밀을 아시겠어요? 얘는 피사계 신도는 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존 안에 있는 대상들은 다 초점이 맞아요. 펜포커스가 돼요. 피사계 신도 영역 밖에 있게 되면은 아웃포커스가 되죠. 근데
지금 여기 초점이 맞았고 유리 여기 다 초점이 맞았어요. 근데 얘는 이 물고기가 어디 있나요? 저 뒤에 있나요? 초점이 맞는 영역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어요. 지금.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은 물고기는 초점이 맞아 떨어졌어야 돼요. 선명해야 됩니다. 근데 얘 지금 어떠한 상태로 우리한테 보여주나요? 아웃포커스 상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란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술을 보고 사진을 보고 묘미를 느끼는 재미가 어디서 많이 있으신 줄 아세요? 내가 촬영할 때는 물론 내가 촬영할 때 아주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니터로 내가 촬영할 때 그 느낌 비슷한 어쩌면 더 좋기도 한 그런 이미지를 만났을 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희열이 그러한 기쁨이 내 작품을 하지 않은 남의 작품을 보면서도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할 때? 그 작품에 담겨있는 비밀을 내가 풀어낼 때, 내가 그 비밀을 알 때, 남들은 모르는데 똑같이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라. 왜? 갖고 있는 지식이 짧아서, 사진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 기쁨 또한 굉장히 큽니다. 마치 예술이란, 사진이란, 특히 예술 사진은, 다큐멘터리 사진은 너무 숨겨놓으면 안 돼요. 너무 모호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기록하고 전달해 줘야 돼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송하게 은유와 상징으로 하게 되면 전달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술은 아까 그랬죠. 예술은 기록과 재현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술은 작가가요, 구석에 보물을 숨겨놓은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닌데 사진 중에는 작가가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요소에 숨겨놓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작품은 내가 숨겨놓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만 봐. 좀 오만하고 거만한 자세일 수도 있지만 예술은 작가와 관객이 같이 벌이는 게임이에요. 작가가 펼쳐놓은 게임에 관객을 끌어들여서 그 게임을 같이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관객이 준비가 안 됐어. 이러한 섬세한 걸 찾지 못하고 넘어가. 그럼 게임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을 감춰놓은 하나의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기쁨을 얻는 그러한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볼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죠.